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금방 한의원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요. 카톡으로 제 아는 분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바로 전용주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전용주 기자는요, 뭐 우리말로 하는 말이 있지만서도 혹시 또 명예훼손이 될까봐 그냥 이진호 씨 라인입니다. 예전에 이진호가 저를 사이비 교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이비 교수가 아닙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7년 동안 견임 교수와 외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커넬대학교 한국 캠퍼스에서 정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인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웬만한 유명 대학은요, 전부 비인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커넬 대학교에도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계 대학은 한국에서 1,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미국에 있는 본교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으면은 그 학위를 받은 걸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 내 교단에서 인정을 해주는 곳이 있고 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영주는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진호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이진호 씨와 한 팀으로 취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진호 씨와 같은 언론사에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영주 씨가 제가 재직증명서가 있으면은 기사를 쓸 수 없고 만약에 재직증명서가 없으면은 이진호 씨 내용을 기사로 받아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직증명서를 주는 조건으로 이거는 개인정보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진호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진호에게 이걸 넘기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제가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진호가 재직증명서 내용을 알고 또 방송에서 씨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전영주 기자가 이진호 유튜버에게 줬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곳에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커넬 대학교에서도 서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넬 대학교가 개인정보법에 걸린다라고 내가 언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영주 기자가 이진호 유튜버에게 넘겼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언론사는 다 압니다. 머니투데이 전영주 기자는 이진호 유튜버 한라인입니다. 제가 많이 말했죠. 그런데 오늘 전용규 기자가 기사화할 수 없는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영상을 그대로 올렸는데 김호중 돈도 없는 XX놈 건물주 용역과 몸싸움 3년 전 무슨 일일까 오전 10시 13분에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 유튜버들의 내용이 기사화되는 거에 문제시된다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영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머니투데이 전용주 기자는 이진호 씨의 라인입니다. 이진호 씨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로세로 연구소랑 친한 쪽은 우파 쪽 언론사입니다. 그러면은 친한 언론사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친하지 않더라도 원래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이기 때문에 가로세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중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전용주 기자는 왜 이 기사를 냈을까요? 그리고 전용주 기자의 기사가 많이 본 뉴스로 되자 수많은 언론사가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최재호 대표와 이광득 대표, 현재 구속된 이광득 대표와의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뿐입니다. 아니면은 전용주 기자가 단독으로 이러한 내용은 알려야 되기 위해서 썼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됐을 때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넣어주게 됐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를 넣지 않고 20일 한 유튜브 채널은 그리고 단독도 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많이 본 기사로 네이버에 올라오자 다른 언론사에서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용주 기자는 왜 이걸 냈을까요? 최재호 대표이사와 이광득 대표이사 간에 싸움이 난 걸까요? 아니면은 머니투데이 전용주 기자가 이진호 라인을 떠나서 내가 이런 거를 올려야겠구나 하고 낸 걸까요?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싸움이 벌어졌는지 제일 중요한 건요, 주주입니다. 생각엔터를 제일 처음에 창업한 사람은요, 김한배, 정연호, 이광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주가 바뀌는데 아주 깨름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김한배 씨와 정연호 씨로부터 이광득, 정찬우, 최재우 씨가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곧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전용주 기자는 왜 이익 뜬금없는 기사를 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OBC 더원 방송에서 또 단독 취재를 내놨습니다. 단독 생각엔터 주식 사기 논란, 주주명부 확인에 1억을 넣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연호 씨 측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최재호 대표가 1억을 내고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주로서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제는 이미 김한배 씨와 정연호 씨 측에서 강남경찰서에 이 모든 증거자료를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BC 더원 방송에서 하나하나 이 소식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광득 대표는 구속이 됐는데요. 정찬우 씨와 최재호 씨, 이게 만약에 김한배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구속이 될 수 있고 아주 큰 범죄입니다. 반대로 생각엔터에서 주장은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그맨 정찬우 씨 등이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 단독을 보도했습니다. 생각엔터 최대 주주인 최모 이사와 고소인인 정연호 전 대표 간 통화 녹취를 저희가 추가 입수했습니다. 근데 생각엔터 최대 주주인 최모 이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최지호 씨입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이광득 대표와 최모 이사, 정찬우 씨 등이 지난 6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최근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이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고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주인 정연호 전 공동대표와 김한배 씨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주주명부 변경이나 열람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OBC 더원방송이 입수한 녹취록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광득 대표가 정 전 대표와 김 씨에게 양도양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 2019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던 정 전 대표는 이듬해인 2020년 2월 현재 생각엔터 최대 주주인 최모 이사, 그러니까 최재호 씨죠. 최재호 이사와 가진 통화에서 이미 유상증자가 끝났고 자신의 지분이 33%에서 1.4%로 줄어들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최재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사와 정연호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광대이 11월 달에 주주 명부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 증자했어. 야, 증자했다고 지금 4억. 그러니까 주식 명부를 바꾼 거잖아요. 제 아니 뭘 바꿔? 네 지분이 1.4%라고. 정 전 대표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최 이사는 증자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증자금 1억 원을 가져오라며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냥 주식을 놔둬달라고요. 제가 뭐 한 거 없잖아요, 형님. 아니 처음부터. 증자가 들어오잖아 임마. 회사라는 게 증자도 몰라 넌? 형님, 그럼 증자를 하게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증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주한테. 지금 얘기하잖아. 4억 증자할 거니까 1억 들고 오라고. 형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식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바꿨다고 양아치냐? 아니, 증자를 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니랑 뭔 상관이 있어 증자가 임마. 법인 정관에 보면 증자 등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형님. 그거에 그럼 대해서 통지는 문제가 해야죠, 미리. 뭐? 녹음해놔. 통지 안 했어. 안 하고 증자했으니까 회사가 마이너스나 적자나 부도나게 생겨서 증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몇 개 회사의 주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정관을 바꾸거나 주주가 바뀔 때는요, 당연히 전자문서로 해서 집으로 연락이 오게 우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주주명부 확인을 공식 요청한 한편 최 이사에게도 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추가 투자만 요구하면서 끝까지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 주주 명부만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몇 번 얘기하냐. 주주명부 확인하려면 증자 1억 갖고 오라고. 생각에다 네 이름도 돈을 넣어. 1억을. 아니, 형님, 주주 명부를 확인하는데 왜 제 지금 돈을 얘기하시냐고요. 주식 명부를 한번 저도 보고 싶다고요, 형님. 그건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봐야 되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증자 들어오면 내가 보여준다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 인마 정리할 거야. 부도났어. 사업자 바꿀 거야.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주주명부가 이미 변경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고소인들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폭언과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인마 정리할 거야. 부도났어. 사업자 바꿀 거야.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연우야. 너 자꾸 형이 너 소송 걸어서 한번 너 죽여봐? 압류 걸어놓고 니네 회사에다가 월급도 차압시키고. 우리 정현호 전 대표와 최지호 이사의 한번 통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연우야. 너 자꾸 형이 너 소송 걸어서 한번 너 죽여봐? 압류 걸어놓고 니네 회사에다가 월급도 차압시키고. 근데 김한배를 죽여버린다고, 연우야. 전달하라고. 찬우 형이 말려가지고 그때 냅뒀는데 그 야, 양도양수 계약서 써라 그러는데 왜 안 쓰는 거야? 뭐 개기는 거냐? 네, 욕설이 조금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욕설하니까 저는 또 강경윤 기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